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을거리가 과연 안전한가,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뭐 현대병이 많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원인 중에 식생활 문화가 바뀌고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우리 안병수 선생님도 우리에게 아마 그런 내용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이 과연 바른 것인가라는 아마 진단을 좀 해주시고 그 해답도 아마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꽤 많이 나와주셨네. 근데 학생들도 있어요? 오, 학교 안 가고? 네? 학교에서 수업을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잘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나와주셨고, 요즘 바쁠 때인데,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학생들? 예. 그리고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유서 깊은 예산에 저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꽤 좋네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배이니까 얼굴에 건강미가 넘치고, 좋은 때, 좋은 훌륭한 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좀 멀리서 왔는데요. 식생활, 음식을 먹는 식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학생들도, 학생들 식생활이 참 문제예요. 학생들도 참 잘 나왔다는 걸 보거든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식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먹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관계없는 게 없어요. 다 관계가 있고 직관적으로 다 있어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나쁜 일 뒤에는 꼭 나쁜 음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 넘쳐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다. 나쁜 음식이 판을 친다. 우리 괴산 같은 이 청정도시, 청정지역 이런 데도 나쁜 음식의 망령은 가리지 않아요.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더 노려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쁜 음식이 판을 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먼저 문제의 현장을 좀 한번 쭉 둘러보시죠. 문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그걸 다 들어야만,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오니까 처음에 문제점 들고 살펴볼 때는 조금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좀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뒤에 앉으신 학생들, 부모님들 보이세요? 땅콩이에요? 땅콩이 아니고 육강품을 대표하는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뭐로 만듭니까? 만들면 뭘요? 고기로 만들지. 육강품이니까 당연히. 근데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고기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가시가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여기 비닐봉지에 넣고 가져다니면서 보는데요. 여기 집어넣은 지가 지금 3달 됐어요. 3달. 물방에 넣고 3달 됐는데 연초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해요. 썩지 않아요. 썩기는 그냥 냄새가 안 나요. 이거 제가 뭐 어디 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겠어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요. 차에 싣고 다니고 집에 가면 방바닥에 던져놓고 생대를 했는데 썩지 않아요. 뭐 고기로 만들었는지 밀가루로 만들었는지 그거 맞는 거예요 진짜? 고기 댁에서 보관하실 때 먹다 남은 거 보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냉동시켜야 되잖아. 냉장고에 넣고 그것도 냉동실에 넣고 꽁꽁 얼려서 보관하는 게 상식인데 이건 육가용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냉동시키는 거 보셨어요? 냉동 안 시키는데도 꽤 오래가. 진짜 고기로 만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고기로 만들었는지? 진짜 고기로 만든 게 맞다면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을 것이가 틀림없다. 이상한 게. 분명히 해로울 거예요, 그거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살균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알자. 그런 해로운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먹는 음식품에서 우리 목소리로 들어온다. 알자. 가고식품은 되게 포장되어 있죠? 잘 보면 알아요. 잘 보면, 꼼꼼히 살피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보자고 그러면은 앞만 봐도 잘 모르겠대. 앞만 봐도. 앞만 보면 당연히 모르지. 앞에 뭐 있어요, 여기? 그림 표지가 있어요? 어딜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돼.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가공식품 구입할 때는 꼭 꼼꼼히 잘 살피는데 뒤를 잘 봐야 돼. 앞만 잘 보면 앞에만 보면 소용없어. 뒤를 잘 보자고. 그래서 우리 이게 육가공품을 대표하는 소세지 뒤를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어느 부분이냐?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사용한 원료, 첨가물들이 뭔지 써놓은 데죠. 그죠? 보니까 고기로 만들었네.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든 닭고기든 고기로 만드는 게 맞네. 그런데 고기 말고 뒤에 써있는 것들 보면은 물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에다가 또 잔뜩 뭐 써놨죠? 뭡니까 이게 다? 되도록 먹고 싶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 이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냉동시키지 않아도 꽤 오래 가는 겁니다. 뭔가요? 한 놈 골라보십시오. 예, 우리 학생들 식생활 사실 굉장히 풍부하네. 딱 집어내네요. 예, 바로 이놈이죠. 아질산 나트륨.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기억해 놓으십시오. 의미가 있는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 이것 때문에 참 어이없는 일, 황당한 일이 얼마 전에 지난 연초에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중국을 다녀오던 독가르상 일행이 외부에서 봤더니 두 고장을 일으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중상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인 줄 알고 잘못 먹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장유진 기사라고 합니다. 생명 폐기 문제가 여객선으로 다가가 결혼을 바쁘게 속에 쓰는 환자를 쏟아올립니다. 이곳에 부모수명 속에 5명이 갑자기 두통을 하며 쓰러진 신호를 구제 오전 11시 반쯤 아질산 나트륨 요거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국이 좀 싱겁더래. 그래서 소금을 쳐서 먹은 거야. 근데 모르는지 이걸 넣은 건데 보통 싱거워가지고 국이 싱거워가지고 소금일 때 얼마나 넣는데요? 조금 뭐 스푼으로다가 한 반 스푼이나 넣나? 그 정도 먹고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이 죽었잖아. 이렇게 독성이 강한 맹독성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식탁 근처에 범접하면 안 되는 물질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청산가리 독성에 버금가는 그런 무서운 물질인데 이걸 음식에 넣어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지. 아무리 돈벌이가 어떻게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 가족이 먹는 게 아니니까.
남이 먹는 거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만들지. 이 곡성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식품 첨가물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실은. 확실한 발암물질이에요. 암을 일으켜요. 틀림없이. 당장은 아니지 먼 훗날. 치매의 원인이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사산, 유산의 원인이다. 선천성 결함의 원인이다.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지금 유해성. 이게 보고에 있는 아직선 나트륨이 소세지뿐입니까? 햄, 미트볼, 베이컨 같은 거대 분야의 화학품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 또 뭐가 있습니까? 젓갈, 영란젓 같은 데도 좀 들어가고 있죠. 알아야 되겠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알면은 피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이런 거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안전하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사먹으면 돼요. 그런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요 아직산화토리 말고 여기 지금 사람들 첨가물들 꽤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여기 지금 색소도 있나요? 색소. 예, 잘 보셨습니다. 코치닌 추출색소라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알 것 같은데 코치닌 추출색소. 예, 염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류, 실 같은 거 착색할 때 씁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다행히 합성색소는 아닙니다. 천연색소입니다. 합성색소 나쁜 거 다 알죠? 근데 천연색소 하면 안심을 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천연자가 어떻습니까? 근데 천연색소라고 해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물론 합성색소에 비하면 좀 낫지만 해로운 게 꽤 많은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로 만듭니까? 아, 예, 벌레로 만들어요. 맞아요. 예, 잘하네. 벌레 한번 볼까요? 무슨 벌레? 굉장히 기생하는 연지벌레. 벌레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거기에 보정제, 안정제, 부연제 같은 가루,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 코치닌 추출색소인데 한번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을 보는 게 제일 좋죠. 색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색깔. 물에 녹이면 예쁜 핑크색이 띄는데 물에 녹이지 말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유에다 녹여도 잘 색깔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 색깔 보이시죠? 네. 우유가 차가가지고 금방 잘 안 녹는데 뭐 색깔 조금 나왔죠? 네. 뭐 이 정도는 뭐 잘 보이시죠? 네. 조금 연분홍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많이 보신 건가요? 네. 뭡니까? 네. 아, 맞습니까? 딸기 우유? 딸기 우유에 벌레로 만든 색소가 들어가요? 네? 향! 아, 예. 그렇죠. 그 딸기 우유가 맞긴 맞는데 어디 볼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어떤 제품에는 색소 안 쓴 것도 있어 있기는. 근데 그 색깔이 하얗죠. 그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색소 안 썼지만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갔어.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 색깔만 내면 되나 맛도 내야지. 예, 맛은 없습니다. 색깔만 있지. 맛까지 내지 뭐 그러면. 맛 내기 쉬워요. 여기 맛 내기 위해서 뭐를 썼습니까? 향료예요, 바로. 향료. 이게 딸기향입니다. 요거 밑방울만 떨면 맛이 기가 막히게 올라오거든요. 한번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방울. 세 방울 아주 잘 올라옵니다. 앞에 앉은 학생은 벌써 냄새 난다고 그러네. 아, 예. 상큼한 딸기 맛이 잘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꼭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 그렇죠. 과일 우유니까 달콤해야 되지. 네. 단맛도 해야 되지. 단맛 내는 게 쉽지 뭐. 여기 뭐를 넣었어요? 설탕을 넣었으니까. 설탕 넣으면 되죠. 됐습니다. 예. 아, 예. 단 거 싫어하시나 보죠? 아, 이게 단맛이 제대로 나려면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200cc잖아요. 그러면은 10%면 20g인데, 이거 반밖에 안 들어갔는데.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더 넣고. 단 거 싫어하시니까 단맛은 좀 약한 딸기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 예. 상큼한 딸기 맛이 단맛하고 잘 어울리는 딸기가 완성됐습니다. 드십시오. 드시죠?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잘 안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에서 파는 거는 잘 사서 드셔. 우리 학생들도 잘 사 먹어. 근데 만들어 먹으라고 만들어 이렇게 주면은 다 이게 손사래를 쳐. 가게에서 파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똑같아.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해. 왜? 왜 안전합니까? 볼까요? 가게에서 파는 거는 대량 생산해서 오랜 기간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유화제, 안정제, 산도조절제, 과당 같은 거 막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안 넣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만 딱 3가지 넣었다고 식품첨가물이 훨씬 적게 들어갔어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드셔도 됩니다. 이따가 해보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도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된다. 이게 참 나쁜 거지만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보시죠. 뭐 설탕하고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 없고 향료하고 색소. 향료하고 색소. 먼저 향료 뭐로 만듭니까? 화학물질이에요. 100%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섞어놓은 건데 20가지 섞은 것도 아니고 적게는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섞은 건데 이 화학물질 중에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해로 물질들이 꽤 많이 있다. 향료가 사용된 식품은 일단 나쁜 식품이라고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색소, 코치뉴 추출 색소. 이거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색소입니다. 천연색소라는 이름으로다가 안심하고 소비자들도 안심을 해. 업체들도 마음 놓고 써대. 그렇지만 꽤 해로운 거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해서 뭐가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아토피 있는 사람 절대로 코치뉴 추출색소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보고된 게 있습니다. 장염의 원인이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또 ADHD, 다행행동증 있죠?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집중 잘못하고 산만한 경우, 행동이 과격한 경우. 혹시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ADHD 때문에 꽤 많이 힘드십니다. 부모님들도 힘드세요. 그죠? ADHD를 일으킨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총각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벌레를 만들어서 그래요? 벌레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벌레 자체는 해롭잖아. 벌레 속에 들어있는 요 색소 성분, 요게 문제예요. 벌레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 파르민산이라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연지벌레가 지 몸 보호하려고 몸속에다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알레르기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파르민산이라는 성분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에요. 천연색소라고 해서 믿고 앞으로 이런 거 사용되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사용된 식품은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학생들, 어린이 식품에 유독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어린이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야. 딸기 맛 식품에 거의 대부분 이게 들어가. 이게 이걸 넣고 향료 넣고 설탕 넣으면 그게 그대로 딸기 맛이 나옵니다. 이런 천연색소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요거하고 요 코치뉴 추출 색소하고 쌍비 올리는 또 하나의 천연색소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건 액체입니다. 까만 색깔 액체.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입니다. 색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그건 바로 요건데 예 벌써 아시네요. 카라멜 색소 아시죠? 카라멜 색소 어떤 제품에 쓰길래 그렇게 많이 쓰나? 이거 어느 제품에 이렇게 많이 쓸까? 검은 색깔 이게 색깔 검은 축축하죠? 검은색 계통의 색깔에서 이거 쓰면 돼요. 그리고 또 검은색뿐만이 아니고 누룽지 색깔 있죠? 먹음직스러운 누룽지 색깔일 때도 이걸 써요. 조금 넣으면은 누룽지 색깔이 나오고 많이 쓰면은 검은 색깔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많이 쓰는 유명한 식품이 하나 있어. 이거 음료입니다. 세계인의 음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셔지는 청량 음료. 콜라. 조금 있으면 날 뒀다가 이제 벌컥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걸 텐데. 검축하죠? 이 검은색의 정체. 바로 카라멜 색소인데 이것도 천연 색소예요. 그렇지만 무척 해로워요. 일단 비타민 대사를 저해해서 성장을 억제한다.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잉행동증의 원인이다. 그런 보고도 또 있어요. 이것도 예. 이걸 사용한 이 청량음료의 제왕 콜라 한번 볼까요? 콜라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봤더니 색소가 있죠? 보이죠? 보입니까? 카라멜 색소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색소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사용되는 원료를 볼까요? 설탕, 인산, 향료, 카페인. 물만 빼놓고는 다 나쁜 원료들이야. 탄산가스도 좋은 거 아니야? 나쁜 거예요. 이거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다른 거 없어요. 물하고 지금 5가지 원료밖에 없는데 이게 다 나쁜 것들 아닙니까? 해롭기로 치면 물제바람이 서러워요. 그리고 그약한 원료들로 만들어진 설탕물에다가 첨가물, 원복인 이런 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데 이게 브랜드가 들어왔대. 세계 1위. 그죠? 전 세계 1위. 이것도 13년 동안 계속 1위를 고수해오고 있어.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브랜드가 진리의 제품이라면 소비자 건강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까? 오히려 그 소비자 건강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거 하나를 들어라 하면 저는 다 나쁜 거지만 들어라 하면 저는 요걸 들겠습니다.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 왜? 이게 몇 가지 유해성이 있는데 아직 한 가지 유해성 보고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콜라에 포함된 발암 의심물질이 미국보다 최대 24배가 높아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 하지만 앞으로는 콜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국내 유통되는 콜라에 발암 의심물질인 OMI의 농도가 355mg 정도 96마이크로그램을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MI 농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4배에 달합니다. OMI는 콜라의 색과 맛을 내는 첨가물인 카라멜 색소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보다 우리나라에서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폐종양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성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이 발암성 물질이 섞여 들어가게 하도록 기준도 만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OMI의 하루 섭취량을 3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추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 공공 문구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콜라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은 이제 식생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되게 몰라요. 콜라에 발암 물질이 있었어? 이러신 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콜라 제일 많이 마시는 청량음료인데 이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걸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잘 몰라.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콜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콜라에 발암물질이 어디서 온 건가? 안 써봤더니 검은 색깔을 내는 색소에서 온 거더라. 카라멜 색소에서. 카라멜 색소 만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요. OMI라는 발암물질이.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것뿐만 아니고 과잉 행동증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암도 일으킨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 색소에 문제는 이런 색소를 비롯한 첨가물로 시작되는 나쁜 식품의 망령이 전통식품까지 마구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 보통 첨가물 하면은 서구화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시대가 하수상해서 우리가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는, 자연식품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품까지 마구 흔들고 있다. 뭡니까 이게? 이것도 까만 액체입니다. 근데 음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조미식품의 하나 간장입니다. 간장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뭐로 만듭니까? 간장? 예. 일단 주원료는 콩입니다. 콩으로 간장을 만드는데 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발효해서 만듭니다. 콩을 발효한 게 뭡니까? 메주입니다. 맞아요. 메주로 간장 만든다. 맞죠? 그죠? 여기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이 누구야? 그 제일 나이 어린 학생한테 물어봐도 메주로다 간장 만듭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다 끄떡끄떡해. 맞아요. 김치, 배추로 김치 만드는 것 같이 메주로다 간장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슈퍼도 좋고 마트도 좋고 어디 한번 치킨점에 가보세요. 간장 매대에 쌓여있는 수많은 종류의 간장들을 한번 보세요. 메주로 만든 간장 찾기가 한세 별따기만큼이나 좀 어려울걸요. 주로 어떤 간장들이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보실까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 사용하는 원료 첨가물 써놓는데 앞만 눈 씻고 봐도 메주 있습니까? 이상하다. 간장 메주로 만드는데 아니네. 메주 없네 이건. 간장은 필요 없는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메주 대신 뭐가? 탈지대 들어가고 있네. 탈지대가 뭐야? 기름 짜고 난 찌꺼기. 좋게 말하면 부산물, 콩깨물이죠. 대두박이라는 거. 예, 맞아요. 간장 만들 때는 기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름 빼고 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콩깨물 가지고 간장 만든다고 괜찮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기름을 잘 빼고 난 그 깨끗한 그런 좋은 콩깨물이라면 괜찮지. 여기 있는 탈취대 들어가는 건 이렇게 좋은 콩깨물이 아니다. 좋은 콩깨물이 아니라 요걸 만들고 나면 부산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식용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대두유입니다. 콩으로 만든 대두유. 이게 대두유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대두유. 콩으로 만드는데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꽉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담아서 병에 넣은 것. 이거 이건가? 그렇게 만든 콩기름이라면 무척 좋죠. 그런데 이 콩기름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죠? 이게 뭔가 하면 기름 녹이는 유기용매예요. 석유화 물질이에요. 석유를 증류하면 나오는 핵산이라는 솔벤트예요. 핵산. 신경독성이 있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 핵산. 대개 공장에 가보면 핵산 탱크들이 무척 많아요. 거기 탱크에다가 콩을 갈아 넣는 거야. 그래 핵산 속에 담궈 놓는 거야. 그러면 용매니까 콩에 들어있는 그 기름도 녹여내지. 그래가지고 그 기름하고 용매하고 분리를 시켜. 그래 기름만 병에 담아놓는 게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매로 추출해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추출유라고 그럽니다. 추출 대두유인데 이런 추출유는 그대로 못 먹어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제가 문제예요. 이런 기름의 나쁜 점은 바로 정제를 한다는 점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 200도, 300도, 대단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장시간 불어넣어주거든. 그래서 탈염, 탈색, 탈취하는 거예요. 정제를 한다. 정제유라고도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출 정제 대두야. 이거
사실 좋은 기름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기름인데 이걸 만들고 나면 찌꺼기 그게 바로 탈지대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탈지대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 탈지대도 이 속에 핵산, 저 유기용매 저게 잔류합니다. 완전 제거가 안 돼요. 유럽에서 분리한 걸 보면 10ppm 내지 20ppm 정도 핵산이 잔류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기름에도 핵산이 남아있어요. 5ppm까지 지금 잔류를 해요. 5ppm까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먹게 되면 탈이 나는 것도 있어요. 이 탈지대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귀한 우리 식탁에서 없으면 안 될 그 중요한 간장을 만드는 데 쓴다고? 원료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런 간장은 발효도 하지 않죠? 이상한 방법으로 뚝딱 만들어요. 발효 안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장 제대로 잘 만들면 변하지 않죠? 암만 날 더운 여름이라도 곰팡이 같은 거 안 쓸어요. 몇십 년가요. 대를 밀려서 쓰고 그래요. 좋은 간장은. 그죠? 그런데 이상한 원료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름철에 더우면 툭 하면 곰팡이 슬고 변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여기 길쭉한 거 물질이 하나 있어요. 첨가물인데 이게 뭡니까? 방부제지. 방부제. 보존유라는 거. 썩지 않게 이런 나쁜 방부제. 이거 암을 일으키고 이거 알레르기 일으키고 막 그래요. 이런 물질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계속 나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네. 그리고 간장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잖아. 예. 진짜 좋은 간장의 까만색은 발효해가지고 숙성 들어가서 저절로 만들어지죠? 저절로 만들어져요? 네? 이게 자연의 검은색이에요? 얼마나 몸에 좋은데 자연의 검은색은.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만든 이런 간장은 까만 색깔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색깔을 또 내야지. 간장이니까 까만색은 까만 색깔 내야지. 네. 그래서 억지로 또 까만색을 내는 거야. 억지로 그걸 써. 첨가물 중에 색소 있잖아. 색소. 여기 색소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카라멜 색소예요. 암을 일으키고 비타민 대사를 저해하는 나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 카라멜 색소다. 이런 전통 음식까지 이런 색소가 막 사용되고 막 그런다고 지금. 하나만 더 보시죠. 전통식품 얘기 하나만 더 한번 보시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첨가물 하나를 또 색소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것도 천연색소입니다. 천연색소. 요거하고 요 세 가지가 천연색소 3.4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색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색소입니다. 옛날부터 깨워 써왔어요. 색소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 잘 아실 거야. 시자왕색소. 예. 시자왕색소 아시잖아요? 요것도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꽤 예뻐요. 지금 이게 주황 색깔 비슷하죠? 물에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에. 이 색깔이 나오나 시장 색깔 한번 감상하시죠? 이건 물이거든요. 조금 넣겠습니다. 조금. 예. 물에 녹인 치장색소. 색깔 보이시나요? 네.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란 색깔. 밝은 연노랑. 아, 오늘 그 계산하면서 제가 이제 차창 밖으로 이렇게 봤더니 가나리 꽃들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가나리 꽃 색깔 딱 맞네요. 그죠? 봄의 색깔이네요. 이게. 예쁘죠? 그죠? 네. 조금 넣었을 때 색깔이고 많이 넣을까요? 많이 듬뿍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게 듬뿍 넣었습니다. 색깔이 진해지겠죠? 예, 이런 색깔이네요. 예, 색깔이 훨씬 더 진해져가지고 노랗다 못해 주황 색깔을 띱니다. 이거 오렌지 색깔 같기도 하고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 조금 지나면 완전히 깨끗하게 녹습니다. 이제 확실히 잘 보이시죠?
여기다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를 넣으면 물들겠죠? 예, 뭐를 넣어보죠 한번. 뭐를 넣어볼까? 하얀 색깔 나는 거 넣으면 좋겠네요. 예, 요걸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넣으면 재밌겠네요. 이게 뭔가 하면 말이죠? 무! 소금에 절인 겁니다. 네,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쭉 들어가. 예, 조금 이따 꺼내기로 하고요. 이 치자화산소, 이거는 뭐로 만들죠? 치자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치자 열매 가루를 혼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치자 열매 가루하고 치자화산소는 천지차이입니다. 치자 열매 가루는 해롭지 않습니다. 치자 열매를 물로 우려낸 것도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자 황색소는 해롭습니다. 왜? 이 노란 색깔 낸 성분, 치자 열매 속에 들어있는 그 색소 물질이 있어요. 게니포사이드. 게니포사이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치자를 통째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게니포사이드라는 물질만 빼서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간장 독성이 있다. 간세포를 손상해.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간장 추일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치장으로서. 또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유전 독성이 있다. 세포 유전자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연변이 세포예요. 돌연변이 세포가 뭐야? 이게 암이잖아요. 암세포가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게. 예. 간장 독성이 있고 유전 독성이 있는 이런 치자화산소, 천연색소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말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우유에다 넣으면은 색깔이 노랗게 되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향을 넣어요? 바나나 향 넣고 설탕 넣으면 그게 뭐야? 요 우유에 형님뻘쯤 되는 바나나 우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바나나의 영양을 섭취하겠대. 바나나 사 먹기가 쉽지 않아서 대신 바나나 우유를 먹겠대. 언어도 다르죠. 난센스죠.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 사이에 불 들었나?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자, 아, 예. 아까 하얗던 우유인데 노랗게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그죠? 예. 보이시죠? 이것도 많이 보신 거예요? 뭡니까? 단무지예요? 아, 맞아요. 단무지에 이런 해로운 색소가 들어가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그러면? 아, 그런가? 단무지 보시죠. 요 안에 한번 보실까요? 요 안에 색소가 있죠? 아, 치자화산소가 있네요. 근데 색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거 볼까요? 아황산 나트륨, 솔빈산 칼륨, 빙초산, 사카린, 글루타민산 나트륨 다 해로운 첨가물들이야. 단무지 하면은 대표적인 전통식품이자 자연식품인데 이런 식품에까지 이렇게 첨가물 범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걸 사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거 다 나쁜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보실까요? 여기에 이거 반짝반짝이는 거, 깜빡이는 거, 이게 뭡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뭡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왜 썼습니까? 예, 잘하시네 벌써. 요겁니다. 인공 조미료의 제휴와 뭐죠 이름이? 브랜드 이름 말고 물질명으로 MSG. 텔레비전에서 MSG 얘기한 건 이거예요. 표기할 때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표기해요. 구수한 쇠고기 국물맛, 감칠맛을 내주는 대표적인 조미료. 이것만 있으면 요리 솜씨가 필요 없죠? 뭐든지 맛있게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탕도 만들고 나물도 무치고 생각해보면 한국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 그다지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걸 많이 먹어.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MSG에 암흑 관계가 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MSG 성분 이용에 들으면 암세포가 춤을 춘다. 뭐 그런 보고가 있고, 비만의 원인이다. 망막세포를 손상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뭐 하여튼 이것도 유해성 보고가 꽤 많은데 대표적인 유해성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흥분독소다. 흥분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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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는 독소인데 흥분을 시켜가지고 독소를 일으킨다. 뭐를 흥분시켜? 중추신경계, 세포, 신경세포를 흥분시켜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신경세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야. 뉴런이 파괴된다, 먹을 때마다. 조금 먹으면 조금 파괴되고, 많이 먹으면 많이 파괴되고. 물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봐야 돼. 화학자들, 식품공학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이게 신경과학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신경과학자들 얘기를 들어야 돼. 신경과학자들은 다 해롭다고 그런다고. 요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유해성, 이런 물질의 유해성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데, 식품공학자가 신경과학에 대해서 압니까? 화학자가 압니까?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진짜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신경과학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신경독소, 신경독성 물질, 흥분독소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뉴런이 파괴되는 현상이 관측이 돼요.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게 나와요. 증상이 있어요. 흥분독소 먹을 때 증상. 예, 증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마 실제 경험을 해보셨을걸? 이거 많이 사용한 라면 같은 거는 2그릇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지나면 증상이 있어요. 굳이 라면 아니더라도 이거 많이 사용한 식품들 꽤 많죠? 예, 꽤 많아요. 2그릇 드셔보세요. 아니, 민감한 분들은 뭐 한 그릇만 드셔도 금방 느낌이 와. 대표적인 증상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거, 두통. 기다리가 땡길 수도 있어.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붉으스해진다든가, 가슴이 답답해진다든가, 뭐 불쾌감, 불안초조 증상, 우울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흥분독소의 유해성입니다. 현대인들 이 증상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못 느낄 것 같아. 한모가 돼가지고 무뎌져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증상이 있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보통 식생활에 관심 없이 아무거나 그냥 막 먹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매일 먹죠? 매일입니까? 매일뿐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거 사용한 거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어때요? 항상 골치가 띵한 상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인생이란 이렇게 골치 아픈 거라. 원래 인생이란 이렇게 불쾌하고 불안초조하고 울적한 거로구나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 자신감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짜증내면서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툭하면 다투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꽤 많다. 이게 바로 식품 첨가물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식품 첨가물 중에 이런 흥분독소 짓거리 하는 게 MSG뿐입니까? 요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새로운 물질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MSG하고 사돈의 파출을 쭉 된 또 다른 첨가물이 있어요. 요거는 조미료는 아닙니다.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뭐예요? 단맛을 내는 첨가물. 설탕 대신 쓰는 거. 무설탕 제품 꽤 많죠? 무설탕 제품 설탕 쓰지 않는데 먹어보면 달콤해. 대신 이걸 쓴다고. 이거는 합성 감미료예요. 합성 감미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합성 감미료 왕자. 아스파탐. 아스파탐도 똑같은 흥분독소입니다. 예. 또 이 흥분독소의 유해성은 노약자한테 더 심하다. 권장을 먹으로는 어느 정도 이겨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겨내는데 성장기 어린이들, 학생들은 체저항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항력이 감퇴되어 있다. 어린이들일수록 USB를 먹으면 안 되고 연세 드실수록 좋은 식사를 해야 돼요. 첨가물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첨가물들이 마구 사용되는 그걸 우리가 먹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한테 알리는 게 뭡니까? 음식이라는 게 뭐냐? 음식을 먹는 식생활이라는 게 뭐냐? 배고파서 끼니를 깬 후에 먹는 하찮은 수단에 불과하냐? 그게 음식이냐? 그렇지 않다. 음식을 먹는 식생활이란 대단히 고차원적인 숭고한 생명활동의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식생활이 오늘날 경제논리, 상호우선주의 사고에 함몰돼서 매도되고 있다. 만약에 식생활이 나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나쁜 음식들, 소위 말해서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나쁜 음식들, 쓰레기 식품이라고 그래요. 정크푸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살찌죠?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병 걸리기 쉬운데 병 중에 뭐가 있어? 당뇨병. 또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고혈압. 또 대표적이가 암이죠. 암. 요즘 암 환자들이 많어. 무슨 어디 뭐 초상 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암 때문에 그렇겠다 생각하면은 뭐 한 30점은 맞아. 30점. 두 집 건너 한 집씩, 한 집 건너 한 집씩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암이 창궐하는 겁니까? 암뿐입니까?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이라 그래. 중풍 같은 거, 당뇨병 같은 거, 그런 굳이 안 하더라도 알레르기 같은 거, 아토피, 비염천식, 또 뭐가 있습니까? 골다공증 같은 거, 난치병, 퇴행성 질환, 이상한 일들 많아요. 요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 많은데 나쁜 식생활하고 관계가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병 그것뿐이냐? 나쁜 음식과 관계된 게 나쁜 음식 만드는 문제가 그런 거 하나뿐이냐? 그 정도뿐이냐? 요건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습관병.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막 걸리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습관병이 뿐이냐? 그렇지 않다. 생활습관병은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의 반쪽에 불과하다.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더 무서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또 다른 그 반쪽이 뭔지 아십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아닌 바로 정신건강까지 해칩니다. 맞아요. 나쁜 음식은 우리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심각해요.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정크푸드. 정크푸드를 먹는 나쁜 식생활이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음식이 우리 심리, 성격,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정신건강과 음식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일본의 한 학자가 연구한 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심리영양학자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심리영양학자가 조사한 내용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중학생이 쭉 잘렸는데 중학생, 남학생 600여 명, 여학생 500여 명 합쳐서 1169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식생활이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일단 학생들을 A, B, C, D, E 5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5개 그룹으로. A그룹의 학생들이 식생활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A그룹의 학생들이 자연식품들을 잘 먹어. 채소, 과일 잘 먹고 고구마, 감자, 현미밥 그런 자연식품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A그룹의 학생들이고 B, C, D로 갈수록 점점 식생활이 나빠가지고 이쪽에 E그룹의 학생들은 자연식품을 잘 안 먹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주로 즐겨 먹고 마시는 거는 청량음료로 이런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봤어요. 이쪽에 항목이 있죠? 항목이 화를 내는 정도를 봤더니 A그룹의 학생들은 식생활이 좋은 학생들은 25% 정도 4명 중에 1명꼴 화를 잘 내더라.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쫙쫙 올라가죠? 이게 퍼센트예요? 안에 숫자가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이쪽에 2그룹의 학생들 식생활이 가장 나쁜 학생들을 봤더니 98.1% 98%면 거의 100%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툭하면 화를 내는 거야. 나쁜 음식 먹는 학생들은.
화랑 정도가 아니고 신경질적인 반응, 초조한 증세, 우울증, 뭐 자살 충동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식생활 좋은 학생들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 가슴 학생 늘어나가지고 이 그룹의 학생들은 뭐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수치가 높잖아요. 사실 이 밑에도 또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지금 밑에 가려져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있죠. 학교폭력도 있어요. 여기 집단괴롭힘이라고 있는데 집단괴롭힘이 학교폭력인데 집단괴롭힘도 이쪽에서는 많지 않아요. 좋은 학생들은. 근데 이쪽으로 식단이 나쁜 학생들은 30%까지 늘어나. 30%. 3명 중에 1명꼴로 친구로 괴롭히는 걸로 나타났다고. 식단이 나쁜 경우. 식단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 보면 1.7%야. 100명 중에 2명도 안 돼. 아주 차분해, 온순해. 식단이 나쁜 애일수록 난폭해져. 학교 폭력 문제를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교육당국에서 고심하고 있고, 그죠? 네, 우리 학부모님도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책도 세우고 막 그러는데, 대책 세우고 한번 봐도 음식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임으로써 학생들을 온순하게 만들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더라고.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일단 식생활부터 생각을 해요. 좋은 음식 먹이는 노력부터 해야 돼요. 좋은 음식 먹여보세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 다 이거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침착한 학생들, 온순한 학생들, 집중 잘하는 학생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활기찬 학생들로 변한다고. 당연히 학교 공부 잘하지. 사교육이 요즘 굉장히 횡행하고 있죠. 조기교육, 영재교육, 어학교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들 꽤 바쁘십니다. 미술교육, 피아노교육 이런 거 시키시고 일찍부터 필요해요, 좋아요, 시키세요. 그런데 그런 교육 시키시기 이전에 먼저 꼭 시키셔야 될 것, 올바른 식생활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폭력 막기 위해서라도 좋은 식생활 학생들한테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수의 건강 전문가들, 식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해 주신다는 거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러움 지신다. 역시. 예. 고맙습니다. 박수 잘 치시는 분들이 소통을 잘 하시고, 배려심이 강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식생활이 좋으셔. 여기 학생들 보니까 식생활이 좋은 학생들 온 것 같아요. 1시간이나 됐는데 벌써 아주 자세는 틀리지 않고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얘기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꽁 잡는 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먹으란 말이냐? 예, 대안이 다 있어요.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안전한 식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네, 그러면. 예? 지금부터. 예! 가공식품 중에 가장 먹기 싫은 게 있다면 뭘까? 저보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가목품의 제왕, 소세지, 햄, 미트볼, 베이컨 같은 거. 왜?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한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런 거 다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됐나? 어떤 걸 찾아보세요. 어떤 거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정답이에요. 꼭 표기사항을 보셔서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걸 고르십시오. 아질산 나트륨 쓰지 않고 만든 거, 그거는 다른 첨가물들, 조미료, 산도조제, 뭐 색소, 뭐 그런 해로운 물질들 되게 안 씁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소세지, 요겁니다. 요 안에 한번 보세요. 요 안에. 일단 아질산 나트륨 없죠? 조미료, 색소, 향료, 산도조제, 증점제 없어요. 없고 좋은 자연 물질과 가지고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고기 드시고 싶을 때는 생육을 사다 요리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쁘시니까 바쁘실 때는 소세지 사서 드세요. 사서 드시는데 꼭 비를 살피셔서 해롭지 않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웰빙 소시지, 웰빙 햄 이런 거를 골라서 먹자. 예, 이게 육강홍콩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간장. 아유, 간장이지. 아유, 다 이런 간장이 뭘 먹어 간장? 앞으로 간장 못 사 먹겠네. 집에서 간장 담궈 먹어야 되나? 아파트에서 어떻게 간장 담궈? 사서 드세요. 꼭 당근 드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표이상을 역시 보시면 되지. 표이상을 보시는데 뭐를 확인하죠? 메주를 확인하십시오. 메주! 네, 이런 간장이 있어요. 이것도 간장이거든요.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여기 봤더니 메주가 있네. 메주가 있고 소금이 있다고. 소금. 메주하고 소금 두 가지로 만들었어. 이게 진짜 간장이지. 진짜 간장. 물하고 소금, 메주. 예. 이게 진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웰빙 간장이에요. 근데 어떤 간장은 메주로 만들었는데 메주라고 쓰지 않고 그냥 콩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 이런 거 어떻게 알까? 중요한 게 여기 위에 있는 한식 간장이라는 표기예요. 한식 간장만 확인하시면 돼. 한식 간장은 다 메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메주라는 글자를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한식 간장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시든가. 예, 그러면 괜찮죠? 예. 또 단무지. 아유. 김밥 산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뼈청각을 버먹인 이런 단무지 또 사서 드셔야 됩니까? 단무지도 제대로 첨가물 해놓은 물질 쓰지 않고 만든 제대로 만든 단무지가 있어요. 단무지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와, 원료들 보세요. 무, 식초, 식염, 정백당. 식초하고 식염은 첨가물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그죠?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이런 단무지 사먹자고. 다만 색깔이 어떨까? 색깔이 색소를 안 썼으니까 하얗지. 엄마 이거 단무지 뭐지 하얗? 그 단무지 아닌 거 다 먹을래. 학생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게 좋은 단무지야. 원래 단무지 색깔이 하얀 거란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그 첨가물 버벅이. 아까 보셨던 첨가물 퍼레이드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정백당이라고 있죠? 정백당이 뭡니까? 설탕이죠? 예, 이 설탕인데 여기가 조금 꺼려지네. 아, 이걸 꼭 써야 되나? 이게 참 단맛을 내기 위해 쓴 것 같은데 이것 좀 안 썼으면 좋았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저는 기꺼이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쓰긴 썼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사실 이 설탕이라는 것도 이거 첨가물은 아니야. 식품이야. 식품이지만 첨가물만큼은 해롭죠. 근데 이 설탕 때문에 사실은 단맛이 수모를 겪고 있어. 단맛까지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해. 단맛이 나쁜 거예요? 원래 단맛 나쁜 거 아니에요. 단맛 좋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탕도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일본 전문가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 도쿄 국제장수과학연구소 80이 넘은 노학자 모리시타 선생은 30년간 세계 곳곳의 장수촌을 찾아다니며 장수와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다. 모리시타 선생은 식이요법으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특히 당분 섭취 시 정제된 흰 설탕 대신 미네랄이 함유된 거친 설탕을 권유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 들어가 보았다.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오키나와 특산품 흑당이다. 오키나와 특산품인 흑당입니다. 흑당은 스프를 찌어나온 즙을 졸여서 만든 것입니다. 미네랄 함량이 아주 높죠. 설탕의 공성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설탕은 그 미네랄을 다 떨어뜨리고 새하얀 단맛만 나는 화학물질로 정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나쁜 설탕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탕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양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설탕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설탕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색깔의 문제가 있는 거죠? 설탕이 왜 이렇게 하얗습니까? 정제를 했기 때문에. 정제당이라서. 그렇다면 정제하지 않은 설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게 대안이에요. 정제하지 않은 설탕 하얗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노라요. 노랗다기보다 뭐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검수축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친 설탕이 바로 이거예요. 비정제 설탕.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비정제 설탕. 정제하지 않은 자연의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대신에 이거 이렇게만 바꿔도 국민 건강 수준이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연의 설탕, 비정제 설탕 속에 대안이 있다. 이거 우리 동네 슈퍼에서 파는 흑설탕 그거네? 흑설탕 그겁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학생들 왔으니까 흑설탕이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하고 좀 차이죠?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그 색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카라멜 색소,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이 색소, 카라멜 색소. 이걸 물에 녹이면 이런 검은 색깔 띈다 그랬죠? 검은 색깔 띄는데 이런 물에 녹이지 말고 가루에다가도 이걸 넣으면 잘 섞일까? 가루에다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가루, 하얀 색깔 가루에 넣으면 좋겠지? 설탕에다 한번 섞어볼까요? 설탕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설탕에다가 색소, 카라멜 색소를 조금 넣어볼게요. 예, 카라멜 색소를 넣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물 넣고 어디 섞어볼까요? 가루도 잘 섞이네요. 예, 하얀 백설탕이 검수축하게 변하나요? 그죠? 네. 예, 잘 섞이네요. 예. 그게 손으로 섞어도 잘 안 섞이네. 근데 기계로 섞이면 잘 섞이겠죠? 요 정도 섞죠, 뭐. 색깔 보이시잖아요. 그죠? 까맣게 변했죠? 네. 이것도 많이 보신 거예요? 뭡니까, 이게? 맞아요. 흑설탕에 그 대롱 색소가 들어가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흑설탕이 그게 사용되니까? 흑설탕 봤더니 이 안에 카라멜이 여기 있네. 이게 카라멜 색소 아닙니까? 우리는 설탕 나쁘다 그래가지고 설탕 먹을 일이 있으면은 흑설탕을 사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 이게 잘 선택하시는 건가요? 현명한 선택이십니까? 오히려 더 나쁘지. 이 설탕 이것도 정제 설탕이에요. 색소로 착색을 했기 때문에 더 나빠요. 차라리 이런 거 드시느니 백설탕을 드십시오.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설탕이에요. 비정제 설탕. 이건 사탕수수 재배를 그대로 줄여서 만들었어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수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런 백설탕은 칼로리 덩어리죠. 대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가짜 설탕은 색소가 들어있어서 더 나빠요. 그죠?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아시자고요. 진짜 비정제 설탕 속에 정답이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카라멜 색소 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카라멜 색소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 늘어나면서 흑설탕 회사가 요즘에 조금 변하고 있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어떤 회사 제품을 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표기가 있었는데 이런 표기가 싹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어. 카라멜이 없어. 이거 색소 안 쓰고 만든 건가 보다. 이건 제대로 만든 건가 모양이네. 이거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흑당이라고 있어요.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숨겨놨어요. 꼼수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국내 최대 제당 회사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들고 있습니다.
결정당, 이런 설탕 같은 결정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중에 액당도 있어요. 설탕 쓸 때 꼭 거의 대부분 같이 사용되는 물엿, 또 음료에 굉장히 많이 쓰는 액상과당. 그리고 투명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제당이에요. 설탕만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액당을 쓸 일이 있으면 그럼 뭘 쓰면 되나? 정제하지 않은 게 있잖아. 정제하지 않은 액당, 정제하지 않은 엿. 뭡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조청입니다. 검축주가잖아요. 자연의 색깔이 있어. 네, 이것도 역시 비정제당이에요. 괜찮잖아요. 이걸 더 줄이면 뭐가 돼? 백려시대잖아. 우리 조상들의 건강 지키는 영양 간식. 백려도 마찬가지, 조청도 마찬가지. 자연식품의 철학이 살아있습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단맛을 즐기세요. 안전하게. 단맛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해롭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습관으로 그냥 막 퍼서 드시라는 거 아니야. 설탕 쓰실 때는 대신 요거 쓰시고, 물엿 쓰실 때는 대신 요거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기름도 문제예요. 기름도 아까 말씀드렸던 추출 정제유, 이건 무조건 식용유로 적합하지 않죠. 핵산도 들어있거니와 트랜스지방산, 활성산소, 알데히도화합물, 케토나합물, 가산화합물, 벤조피렌, 수많은 화합물질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는 추출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눈에는 안 보이지, 깨끗해 보이지. 이런 추출 정제유 먹으면 안 돼요. 대신 그러면 식용유 쓸 일 있으면 어떻게 뭘 쓰면 되냐? 이게 중요해요. 압착유 아시잖아요. 그죠? 참기름 짜는 집에서 짭짤해서 만든 기름이 있어요. 영어로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이거 보셨죠? 우리말로 압착유 또는 영어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는 거, 그건 핵산하고 관계없어요. 핵산 탱크가 가지 않아요. 그대로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짜기 때문에 자연물질이 상당한 잔존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식용유를 이용하는 지혜고요. 또 기름 중에 버터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 지난번에 텔레비전 봤더니 대학 교수님께서 나와서 버터 나쁘다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버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코와 지방이 없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잘못된 얘기예요. 식품 상식 중에 잘못된 게 꽤 많은데 버터 나쁘다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버터 나쁘다. 이 대두유 만드는 미국의 대두유 업계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잘못된 상식을 퍼뜨려서 그대로 그냥 요새같이 떠들어대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에요. 버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마음 놓고 드십시오. 버터.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혀 해당되는 상황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유제품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은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이제 문제가 될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마음 놓고 버터 드십시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버터? 우유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이 좋은 거예요. 원래 빵은 거치잖아요. 유지방을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버터입니다. 그래서 대게살이런 걸 쓰셔도 되고, 특히 이제 가공식품 만들 때 그런 좋은 기름을 쓴 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용하면 돼요. 당류도 좋은 당류 쓰고, 그죠? 예를 들어보실까요? 과자. 우리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과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과자 한번 보시자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애기들한테,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과자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그런 말씀 입에 달고 사시죠? 왜? 과자 하면 대표적인 정품, 나쁜 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과자 다 나쁜 건가? 학생들 과자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지금 나쁜 물질 쓰지 않고 만든 과자는 정서부터가 아니에요. 좋은 식품이에요. 이런 과자를 보세요. 이게 비스킷 계통의 과자예요. 보통 비스킷 하면 필수로 들어가는 게 조미료, 향료, 색소, 산소주제, 증금제, 유화제 같은 거. 그런 거 약과의 감초 같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첨가물 전혀 없어요. 조미료 안 쓰고 만든 과자 맛없을 것 같으죠? 향료 안 쓰면 맛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꽤 맛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잘 먹어요. 은근히 땡기는 자연의 맛 얼마나 좋은데. 이게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과자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어. 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공식품이 마찬가지야.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가물 꼭 써야 됩니까? 색소, 색깔 내기 위해서 꼭 색소 써야 됩니까? 또
무슨 색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으죠, 색깔? 이거 고치는 추출색소 그 해로운 색소를 가지고 색깔 냈을까? 천만의 말씀 색소 하나 개도 안 넣었어요. 색깔이 이쁘게 나와. 뭐 넣어가지고 만드는지 아세요? 백년초가루. 선인장 열매 얼마나 좋은 건데 백년초가루. 초록색깔 나는 떡이에요. 이거는 예쁘죠? 예. 이거 색소 아주 쉽게 낼 수 있어요. 식용색소 청색소에다 식용색소 청색소 합성색소예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섞으면 청색깔이 나오죠? 요거 색깔을 색소 넣어가지고 만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색깔 낼 수 있어. 값싸게. 예쁘게. 그런데 이것도 색소. 이거는 무슨 오십잎 가지고 색깔을 내는 오십잎 송편이에요. 얼마나 몸에 좋은데. 사탕이에요, 사탕. 까만 색깔은 사탕. 이것도 콜라 색깔. 색소에 하나도 안 넣고 만들었어. 이거 뭐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비정리 설탕 가지고 만드는 사탕이에요. 이런 사탕은 괜찮아요. 해롭지 않아요. 사탕 무조건 해롭다고 다 피하세요? 이런 사탕 드세요. 너무 많이 먹는 건 산성은 안 해요. 가끔씩 사탕 먹을 때 이런 사탕이 드시면 괜찮아요. 예. 인공조미료 MSG 댁에서는 안 쓰시잖아. 맛있게 드시잖아요. 조미료 안 써도. 조미료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딸기우유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딸기우유 먹지 말아야 되나? 엄마 딸기우유 먹고 싶어.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머리 나빠지고 살찌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먹지 마. 한번 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뭐 딸기우유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만들어줄게. 우유에다 딸기를 갈아 넣자고. 우유에다 바나나를 갈아 넣자고. 엄마표 딸기우유, 아빠표 바나나. 딸기 향, 색소, 설탕 쓸 일이 없어. 훌륭하게 딸기 바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식생활이 나쁜 아기들은 그거 맛없다고 안 먹을지도 몰라. 맛없다는 게 달지 않다는 거야. 그 단맛을 조금 가미해주세요. 단맛 뭐로 가미해줘? 이런 설탕은 안 돼. 이런 가짜 설탕은 더 안 돼.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는 더 나쁘고. 정답은 자연의 당, 비정제 설탕.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를 살짝 단맛을 가미해주세요. 괜찮아요. 조청을 써도 되는데 비정제 설탕이 더 좋아요. 예. 방법이 다 있죠? 그죠? 먹다가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게 콜라입니까? 콜라! 여름에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게 콜라요? 학생들! 콜라! 여름에 학생들 콜라 안 마시는 것 같아. 근데 집중해서 꼭 얘기해주세요. 최고급 청량음료는 물이다. 생수다, 생수. 예, 식생활 교육의 출발점은 생수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물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음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과자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웰빙 과자인데 먹어보면 달짝지근해요. 달콤해요. 그럼 이게 나쁜 건가? 아니에요. 단맛을 모르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마스크바도 아니라 그런 게 뭐야? 마스크바도 이게 바로 비정제 설탕이야. 필리핀산 비정제 설탕이 마스크바도가 아니야. 산지는 중요하지 않아. 브라질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이름이 다 달라. 근데 이름은 상관없어. 정제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런 비정제 설탕 가지고 만든 과자. 또 기름 썼죠. 기름 얘기 뭐 썼어요? 버터, 쇼트닝 그런 거 쇼트닝 썼어요? 마가린 썼어요? 아니죠. 버터 썼죠. 버터. 예, 이런 좋은 당류, 좋은 기름으로 써서 만든,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이런 비스켓, 이거 좋아요. 간식으로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영양식품이에요. 영양식품이에요. 이런 거 가져 드세요. 예? 또 빵도 있어요. 빵도 과자만큼이나 나쁜 식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빵이라고 또 다 나쁜가? 예, 이거 하나 보세요. 이것도 다 국산 원료에다가 첨가물 좀 없어. 좋은 원료로 만들었어. 이것도 달콤해. 뭐 단맛 모르네. 마스크바도 아니잖아. 이것도 비정제 설탕. 또 물엿도 써. 물엿. 빵에는 물엿 액당을 꼭 써야 돼. 물엿이나 액상과당 말고 조청을 썼잖아요. 조청. 예. 또 기름은 뭐 썼어요? 역시 여기 버터를 썼잖아. 여기서 만든 버터. 예. 이런 빵은 나쁜 식품이 아니야.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덥다 보니 앞으로 많이 먹을 텐데 아이스크림 대표적인 나쁜 식품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 되나? 아이스크림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첨가물 쓰지 않고 좋은 당류, 좋은 지방으로 만든 웰빙 아이스크림도 있어. 그걸 사 먹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나쁜 식품이 나쁜 게 아니야. 다
제대로 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칼슘을 말씀드렸는데 보강하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유 좋습니다. 신우유 좋은데 어떤 분들은 또 우리 프리미엄 우유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비타민 첨가하고 칼슘 첨가하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이시느라고 비싸잖아요. 그건 비싼 거 감수하면서 그런 걸 사서 먹이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유 자체가 완전 식품이에요. 왜 이 좋은 식품에다 쓸데없이 뭘 첨가해? 거기 첨가한 칼슘, 비타민 그런 것들이 좋은 건지 아세요? 합성 비타민, 인공 칼슘 그런 거예요. 자연의 영양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해로워요.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또 뭐 유아제니 뭐 이런 거 첨가물이 또 들어간다고. 가격만 비싸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프리미엄 우유라는 거 그런 거 쓸데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 그걸 일탈해 있다. 오늘날 시장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어린 자녀들. 요즘 보면 참 딱해. 매일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 이웃집 놀러가면 아저씨한테 야단 맞고 아줌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너는 누굴 잘못하냐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산만하냐 집중을 잘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1분이라도 좀 버텨봐라. 이메일 야단 맞아. 누굴 닮아? 당신은 엄마 아빠 닮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달라. 엄마 아빠는 옛날에도 좋은 음식 드셨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젖뛰자마자 바로 이 인산수분 패스트푸드에 노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그대로 누고 있다고. 어린이들, 학생들은 참 억울한 거야. 어린이들, 학생들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성적 받기 싫겠어요? 괜히 친구들하고 다투고 싶겠어요? 어른한테 대들고 싶겠어요? 왜 그런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음식 때문이에요. 이게 참 억울하다 못해 지금 하소연이라고 했다. 어린 영웅들의 하소연. 저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아주머니,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도 저희한테 도대체 어떤 음식을 주시는 겁니까? 음식다운 음식을 주십시오. 저희 몸이 원하는 음식, 몸에 슬픔 받으신다고요? 공부를 잘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지 걱정되신다고요? 왜 그래요? 음식 때문에 첨가물 본보기 나쁜 오히려 주스는 잘못된 음식 때문에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환경 그런 걸 강군하는 흉터 때문입니다. 제발 저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구 외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안 들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이 잘못된 식생활 문화가 방치되면 언젠가는 진짜 이 어린 영혼들의 하소연이 들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미 늦어요.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그 새 유해 올리고 이거를 빨리 우리 식탁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정제당 먹지 말자고 해도 단맛하고 담을 싸야 되냐? 아니에요. 정제당 말고 비정제당 먹으면 됩니다.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비정제 설탕 쓰자. 액당 쓸 일이 있으면 엿기름으로 만든 전통 조청을입니다. 기름도 대개는 나쁜 기름을 써. 정제가 문제지 아니야 그게. 그거 말고 좋은 자연의 기름 있잖아요. 그죠? 식용유 쓸 일 있으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급의 아침을 쓰자. 또 부정기름 쓸 일 있으면 천연 버터. 버터를 써야 되는데 버터 중에서 천연 버터가 됩니다. 가공 버터는 첨가물이 들어갔으니까 안 돼. 또 식품 첨가물 이거 꼭 써야 됩니까? 아니야. 첨가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연 소재가 있잖아요. 자연이 바로 다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 향도 써야 됩니까? 천연 조미료 있다고. 천연 향신료도 있고. 빵과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고소한 맛 내기 위해서 좋은 게 바로 너트입니다. 빵, 콩, 자두 같은 거.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가지고 색깔도 내고 맛도 내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길이다. 빨리 이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식장님들 생각해 보시고 대안이 다 있죠? 아이 뭘 먹으란 말이야. 먹을 거 없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조금 간식을 좀 찾아보시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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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뭐 매실 당침, 뭐 약초 당침, 뭐 효소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담그시죠. 매실하고 설탕하고 설탕 꽤 많이 쓰잖아요. 거의 동량을 써요, 그죠?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렇게 설탕을 써서 만든 거를 그 경우 설탕이 들어갔지만 저는 너무 좀 뭐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매실이나 약초 속에 그만 유익한 성분이 같이 우러나와가지고 설탕의 유해성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데 이정제 설탕, 자연의 설탕으로 만든 거라면 저는 기꺼이 먹겠어요. 네, 조금 이제 비싸죠? 많이 근데 비싼데 아예 그렇다고 비싸다면 옛날에 5통 담그고 한 2통, 3통 이렇게 양을 줄여서 담그시면 되잖아. 나쁜 거 그렇게 많이 담그시지 말고 좋은 거를 적게 담그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정제 설탕. 그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 또. 아까 설탕을 이정제 다음에 설탕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 허브에도 보니까 더 단맛이 나는 허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내시해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좋죠. 허브에도 단맛 나는 거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설탕을 적게 써도 되죠. 안 써도 돼요, 어떤 거는. 예, 과일 같은 거 그런 거 단맛 이용하고 또 자연의 단맛 그건 괜찮은 거예요. 허브 통째로 먹는 거 아니에요. 허브 통째로 단맛만 빼먹으면 안 돼. 단맛만 빼먹으면 안 되고 허브 통째로 먹으면 괜찮은 거야. 예, 좋은 방법입니다. 단맛 나는 허브를 이용해서 뭐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당류 대신 그걸 쓰신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카라멜 색소가 천연색소로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입니다. 원래 그 당류 가지고 만드는데 설탕 만든 거라는 부산물 중에 당밀이라고 있어요. 당밀을 태워서 만드는데 주로 당밀을 태워서 만드는데 그냥 태우면 괜찮아. 그냥 태우면 플라이마이라는 발암물질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냥 태우고 가면 색깔이 잘 안 나오거든요. 색깔이 연하고 변색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만들 때 이제 태울 때 꼭 다른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뭐냐? 아황산, 암모니아, 강산, 강알칼리 같은 화학물질을 넣어. 그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천연색소라는 게 사실 안 돼. 만든 거에 화학물질 들어갔는데 그게 천연색소야, 그게. 출발 물질이 당밀이라고 해서 천연색소로 허가를 해준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발암물질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개인적인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국가나 위생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허용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이런 해로운 물질들, 그거를 넣어서 만드는 나쁜 식품들,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 건강했지만 아주 고약한 식품들인데 그런 걸 왜 만들도록 허가를 하느냐? 이게 이제 바로 식사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간단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럼 식사가 문제 소용없어. 벌써 해결됐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을 따라서 사용 금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다 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능력 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의존할 수가 없었는데 해외 자료가 벌써 그건데 해외 자료를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미국이야. 미국! 예! 미국이 되게 결국 만들어놔. 미국이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에 따라오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로비 국가입니다. 압력단체에서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총기사고 그렇게 하지만 총기 그거 사용하지 못하잖아. 그죠? 왜 그런 겁니까? 당장 국민들은 총기 사용 문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총기단체 압력 때문에 못하는 거야. 가공식품업체 압력 대단해요. 그 압력 때문에 저 첨가물 업체 압력 그것 때문에 첨가물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새로운 식품들 인산수분 패스트푸드 유행할 수가 없는 거야. 콜라 못 마시게 할 수가 없어. 콜라 업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패스트푸드 업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가 없어. 의지가. 사실은 말이야. 이거 좀 슬픈 얘기고 무슨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국민들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히 국민들 아픈 게 좋아요. 경제 발전을 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가공식품 이용하면 적당히 아프면 식품산업이 발달하죠. 또 살찌면 비만 클리닉이 융성하죠. 또 병원에
당뇨병이랑 잘 팔리죠? 예, 그죠? 또, 암 환자들 들어가면 병원들 융성해요. 이게 다 국민소득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국민소득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예? 사람이 다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담배 지금 경제관리들은 담배 국민들 많이 팔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잘 팔려야 국민소득 증진에가 도움이 되거든. 또 담배를 많이 피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약이 잘 팔리거든. 병원도 잘 되거든. 그런 게 국민소득 증가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관료들이 그런 문제와 결부돼서는 의지가 없다. 또 학자들도 가끔 보면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학자들 있죠. 예, 학자들의 학문적인 사기. 아니면 식품업체 연구 자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엉뚱한 결론을 내가지고 해롭지 않다고 발표하는 거. 비양심적인 행동, 학자들의 비양심성 이런 것들도 크게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오로지 소비자의 힘밖에 없어요. 해로운 식품 내쫓으려면은 안 사먹는 거예요. 안 사먹는 거. 안 사면 저절로 없어져요. 사먹으면은 암만 나쁜 거라도 없어지잖아요. 소비자의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가 지지하면 해로운 식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로운 식품 내쫓으려면 소비자의 지지를 초래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 선택금의 힘, 조금이라도 좋은 식품 골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또 궁금하신 한번 좀만, 시간이 넘었네. 이상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메일 무조건 홈페이지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문에서 지금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연락을 드려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안동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 안에 아마 궁금한 내용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